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나와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주십시오. 빠르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르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 조용히 할 때까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들리지 마세요. 네, 질문하시라고. 자,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 답변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과 맞추려고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 짬짬이 의심된다라는 얘기했는데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헌법재판소를 따져 물었습니다. 바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호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무는 정지돼 있고요. 지금 경호 문제는 지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당당하게 비판을 받더라도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말씀을 해주세요. 경호 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법률가신데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좀 나와 보시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계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졌던 이철규, 나경원 두 인물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헌재 출석 결정된 거 없다. 선결된 문제, 그러니까 경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계속해서 여건이 헌법재판소 야당의 짬짬이 얘기를 제기하는 게 바로 속도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냐. 헌법재판소도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와 비교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헌재에서는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 지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5번의 변론 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한 것,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향후에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상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언젠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헌재는 그러한 어떠한 변론에 있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한 자료라든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경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헌재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5번의 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해놓은 상황이고 또 집행정지 가처분도 해놓은 상황이에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얘기도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공수처와 경호처가 어쩌다가 맞붙게 됐냐라고 하셨고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비상식적인 행동하면서 내통이 아니라 소통이라니 이상식 의원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성과가 없으니까 이참에 무리수를 두는 게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수처도 없애고 경호처도 없애면 다음엔 또 무엇을 없애려나.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